제주도 섭지커즈에서 지금까지 저는 맥스페어의 박성원, 기아의 셀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승원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K7에 이어 셀토스 1.6 휘발유 차량 시승하고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1.6 휘발유 또는 1.6 디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 중인 모델은 1.6 휘발유 모델이고요. 코나에 들어가는 그 엔진,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그 엔진 맞고요. 아반떼 스포츠에 장착이 될 때는 204마력으로 장착이 되었고요. 코나에 장착될 때는 177마력으로 장착이 됐는데, 코나의 친구인 현재 셀토스 차량도 177마력으로 똑같이 세팅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코나와 엔진에 대해서 세팅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마력이면 아반떼 스포츠 대비 조금 그 마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혹시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면 중량이 똑같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니까 코나 때도 그랬지만 어떤 그 출력적인 부족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177마력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1300kg의 몸무게에서 나타내는 177마력은 약간 과장 보태면 200마력 한 초중반까지 올라간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마 터보 엔진 같은 경우가 마력만 보실 게 아니라요, 이 터보 엔진이 나타내는 터보가 무려 27.0kgm를 나타냅니다. 27kg이라고 하면 예전에 자연흡기 시절에 V6 2.7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나름 고배기량의 토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배기량의 토크가 자연흡기처럼 고RPM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500에서 4500까지 플랫하게 27토크가 나와주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마음껏 뽐내면서 탈 수 있다는 거, 추월 가속이 상당히 편하고요. 일단 엔진의 출력적인 얘기 말고 조금 더 다른 얘기 한번 해보면, 엔진의 세팅 자체가 출력도 잘 뽑아내고 스포티한 재미있는 좀 발랄한 엔진인 거는 좋은 면인데, 반대편 컴포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점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4기통 엔진 1.6 엔진에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많이 거슬리고요. 차 급 또한 좀 낮은 급이다 보니까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방음뿐만 아니라 지금 창문에서의 들어온,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빗소리에 대한 방음, 하체에서의 하부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컴포트적인 걸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매뉴얼 모드로 빼서 ORPM을 사용했을 때 들어오는 소리는 다소 거칠고 좀 많이 불편한데요. 유입되는 사운드가 상당히 거칠고, 지금 이 1.6 터보 감마 엔진은 직분사 터보 엔진이라서 출력 면에서는 좋지만 소음과 진동이 다소 있는 편이고요. 좋게 말하면 스포티하고 재밌고 고출력 엔진, 나쁘게 말하면 좀 시끄럽고 거슬리고 편안함을 좀 해치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을지는 본인의 성향하고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 쪽에서는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엔진명을 통해서 차세대 내연기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DM8 소나타에 장착되는 1.6 터보 엔진, 지금 이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인데, 근데 그 엔진에 들어갈 때는 CVVD라는 듀레이션 밸브, 가변 밸브 기술이 들어가서 조금은 더 이 신형 엔진의 기술을 품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셀토스에 장착된 1.6 터보 GDI 엔진은 소나타에 들어가는 1.6 터보와 다르게 스마트 스트림이 아닌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 셀토스도 요즘 나온 차인데 아마도 연식 변경이 되면 그 스마트 스트림이 장착될 것 같은데 조금 일찍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고요. 제가 항상 엔진 리스폰스 설명드리잖아요. 매뉴얼에 넣고 즉각적으로 악셀,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제 셀토스의 셰시 파트 설명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셰시 설명은 변속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토스는 1.6 터보 휘발유, 1.6 터보 디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엔진 모두 7단 DCT 변속기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 7단 DCT 건식이죠. 건식이 저토크를 받아주는 거고, 습식은 좀 더 높은 토크에 대응하는 고급차나 고출력 차량에 장착이 되는데, 현대 기아에서는 아직까지 습식 DCT를 만들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장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변속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변속기예요. 공교롭게도 옆에서 지금 카메라를 잡아주고 있는 친구도 벨로스터 1.4 터보 7단 DCT를 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차도 아반떼 스포츠 7단 DCT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개인 성향인데, 7단 이 건식 DCT는
어떠한 완벽한 엔진, 어떠한 완벽한 차의 셋업에 장착이 되더라도 저는 구매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나 왜 안 말렸어? 내 차 아니니까. 가장 불편한 거 첫 번째, 전후진할 때 딜레이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해서 전진해 갖고 이렇게 가다가 정지를 하고 후진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으면 후진기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 7단 DCT 변속기는 D 모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D가 아니고요, R 후진 모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후진 모드가 아닙니다. D나 R 주행 모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러치가 떨어져 있으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중립 상태일 때 이질감이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주차하려고 전진하다가 전진해서 정지하고 후진기어 놓고 악셀을 밟으면 후진이 안 돼요. 네, 중립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후진 그 변속 기어가 변속된 다음에 이 클러치가 미트 되고 그런 다음에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뭐 길게는 한 1초? 2초까지도 딜레이가 있어서 이 전후진 주차를 반복할 때 답답해서 환장할 것 같고요. 주차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말고 주행을 할 때도 저속 주행을 가다서다 하면 울컥거림이 상당히 거슬리고요. 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은데 이 가다서다 할 때 울컥거림이 왜 생기냐면, 일반 토크 컨버터 미션들은 D모드에서 주행을 하다가 서서히 정지하고 다시 가고 정지하고 가고 가다쓰다 이런 길이 막히는 상황에 엔진의 동력이 변속기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서 토크 컨버터라는 이 유체로 된 장치가 이 엔진의 동력을 바로 직결적으로 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유체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서 이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이 바퀴로 전달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7단 DCT 차량은 토크 컨버터가 없습니다. 실제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2개나 있어서 저희가 더블 클러치라고 부르는데, 그 클러치가 2개나 장착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 클러치는 반 클러치를 쓰지 않으면 동력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반 클러치는 또 차의 내구성이나 그런 거에 별로 좋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세팅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돼 있어요. 반 클러치를 써야 되는 상황에는 아예 클러치를 미트하지 않고 아예 클러치를 떼버려서 중립 상태로 있다가 운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한 뒤에 한 템포 쉬고 나서 클러치를 엔진 쪽에 플라이에 갖다 대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감속을 하고 다시 재가속을 하기 위해서 악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야 되는데, 재가속을 하기 위해서 악셀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립 상태인 거죠. RPM만 뛰고 차는 나가지 않고 운전자는 살짝 당황하고 짜증나고 뒤늦게 동력이 전달돼서 울컥하면서 차가 튀어나가고, 또 차는 튀어나갈 줄 알고 엔진의 그 플라이랑 변속기의 클러치를 미트를 시켜서 연결을 시켜놨는데 운전자는 악셀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뒤늦게 동력을 떼느라고 울컥울컥거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타사의 더블 클러치 변속기나 뭐 좋은 뭐 아우디에 들어가는 더블 클러치 애들 같은 거는 이런 울컥거림이 없고 이런 변속 이런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많이 없어요. 더블 클러치를 쓰면 사실 장점이 토크 컨버터에 비해서, 토크 컨버터는 가운데서 유체가 전달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더블 클러치는 실제 클러치가 붙기 때문에 이 유체로 인한 이 손실이 없어서 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 변속기보다 수동 변속기의 효율이 더 좋은 이유가 이 토크 컨버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동력을 바로바로 직접 손실 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더 이 효율이 좋은 건데, 지금 이 7단 DCT도 토크 컨버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클러치가 직접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당연히 더 좋고요. 그래서 7단 DCT가 장착되는 벨로스터, 아반떼 또는 이런 그 코나, 이 셀토스 이런 차량들은 수동 변속기보다 이 DCT의 연비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장점인 거죠. 하지만 아주 소극적인 세팅으로 인해서 울컥거림이 있고 주차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하다는 그런 단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아쉬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정도면 아직은 좀 미완성이 아닌가. 제가 변속기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면 이 변속기 출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이거 만든 사람 데려다가 주차 한번 시켜보고 가다쓰다 한번 운전 시켜보고 너 같으면 이 차 탈래라고 물어본 다음에 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질감 느껴지는 부분, 주차할 때, 가다쓰다 할 때 2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언덕 올라갈 때요.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출발을 할 때 악셀을 밟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립 상태예요. 바로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중립 상태인데
차가 안 올라가면 뒤로 밀릴 거잖아요. 그럼 운전자 놀라서 악셀을 좀 더 깊이 밟아요. 그럼 뒤늦게 동력이 전달돼서 뒤늦게 클러치가 미트가 되면서 동력이 전달되면 끼기게 하면서 언덕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도 깜짝 놀라고요. 네. 물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현대기아는 어떻게 해놨냐면 언덕에서 경사로 밀림 방지를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악셀로 가져갈 때 3초 정도는 뒤를 밀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운전 환경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되면 언덕길 올라갈 때 끼익 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나같이 작정하고 스포티한 셋업으로 가져가는 차에는 이런 7단 변속기를 거칠지만 재미를 위해서 뭐 넣어준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셀토스는 타보니까 코나 대비해서는 좀 더 마일드하거든요. 서스펜션도 그렇고 공간도 좀 더 넓고, 이 마일드한 셋업으로 가져가는 셀토스는 그냥 6단 토크 컨버터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운전을 그냥 평범하게 하고 초보 운전이고 그냥 첫 차고 하다면 저는 이 셀토스는 변속기 때문에라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셀토스처럼 7단 DCT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세요. 꼭 시승을 해보시고 꼭 주차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변속기에서 변속 속도 한번 볼까요? 원래 DCT라고 하면 변속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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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지금 업이 좀 느리네. 다운, 업이 느려. 다운, 업, 업, 다운 2개 쳐볼게요. 다운. 한 번에 이로 가네요. 업.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속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현대기아의 6단 토크 컨버터 미션이나 8단의 토크 컨버터 미션이 보여주는 변속 스피드랑 비교해도 그닥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굳이 별점을 매기자면 저는 이 7단 DCT 변속기를 과감하게 별점 1개로 끝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뭐 재밌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 모드 놓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가다세다 할 때도 다 똑같은 원인인데 되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다운 시프트를 해도 엔진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여기 웅 하다가 다운을 딱 했고 웅 하고 올라가면 엔진 브레이크가 쫙 걸려줘야 되는데, RPM은 뜨지만 그 떠있는 RPM, 고RPM에 클러치를 적극적으로 밑에 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담 기어를 물고 가다가 다운을 하면 다운 여기서 하나 더 내리면 되게 고RPM으로 가잖아요. 하나 더 내리면 갔는데 지금 가고 나서 한 1, 2초 지난 다음에 그때 클러치를 밑에 시키기 때문에 이 엔진 브레이크로서의 역할도 일반 토크 컨버터 대비 훨씬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훨씬 소극적입니다. 변속기에 이어서 두 번째 CC 파트 설명은 저 서스펜션 쪽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코나를 타보고 너무 놀라서 이 차도 많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사실 셀토스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은 셀토스가 보여주는 뭐 어떤 운동 성능이나 뭐 차를 잡아 돌렸을 때 하중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댐퍼압이 중요합니다. 댐퍼압이 너무 딱딱하면은 뭐 운동 성능과 고속 안정성은 난 모르겠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셀토스의 이 정도 서스펜션 댐퍼라고 하면 전혀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컴포트랑 마일드한 중간 정도에서 잘 타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탔을 때 뭐 딱히 서스펜션이 딱딱하다거나 말랑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저는 이 차의 셋업을 중립보다는 살짝 컴포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나가 갖고 있는 그런 스포츠성이 이 차에는 전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코나도 그렇지만 이 셀토스의 공차 중량이 1300kg대에 머무르기 때문에 차의 중량이 워낙에 가벼워서 거기서 오는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좀 어느 정도 말랑한 편이다 보니까, 물렁물렁은 아니고요, 약간 딱딱하진 않아서 같은 차선 내에서 롤을 느껴보기 위해서 핸들을 이렇게 조금씩 잡아 돌려보면 제법 어느 정도 롤도 발생합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해서 좀 잡아 돌렸을 때도 이 롤 같은 거는 진짜 좀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차는 조금만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눌리고 롤이 발생해서, 그리고 셀토스의 서스펜션 셋업을 말씀드리면서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이 차는 4륜구동을 안 넣으면 토션빔이 들어가요. 그게 코나도 똑같아요. 코나도 4륜구동을 안 넣으면 토션빔이 들어가요.
가끔 그 온라인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잘 조율된 토션빔은 멀티링크보다 낫다. SM6 나온 얘기인가? 이거는 완전한 개... 그런 식이면 잘 조율된 멀티링크는 어쩔 건데. 토션빔하고 멀티링크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고요. 예. 지금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 하는 부분은 뒤쪽 서스펜션을 말하는 건데요. 앞에는 맥퍼슨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맥퍼슨 서스펜션은 다양한 국내 차종은 다 맥퍼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션빔 같은 경우는 좌우를 셋5 같은 게 아예 엮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 바퀴만 웅덩이를 지난다고 하면 왼쪽 바퀴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 오른쪽 바퀴도 움찔해요. 둘이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스포티함이 떨어지고 낮은 급 차에만 사용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소나타 이상급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게 토션빔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셀토스나 코나 같은 차량들은 토션빔이 장착되면은 이 구조적으로 4륜구동 장치를 장착할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나나 셀토스, 지금 시승 중인 이 셀토스 차량은 4륜구동을 선택하면 멀티링크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멀티링크 같은 경우는 왼쪽 바퀴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뽑히고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른쪽 바퀴는 거기에 구조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은 뒤쪽에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멀티링크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구조적 세팅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이 운동 성능을 좀 끌어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뒷바퀴는 추종만 한다 그래서 따라오기만 한다, 추종이라고 해서 뒷바퀴의 어떤 서스펜션 셋업에 관심이 작았는데, 요즘에 이 차량 동력하게 오면서는 이 뒤쪽에 셋업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스포츠카나 이런 거는 뒤쪽 서스펜션 셋업도 상당히 많은 이 운전 재미에서 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는 4륜구동이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그 차이점이 일반적인 이런 공도주행에서는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이 토션빔을 느끼기 위해서는 핸들을 조금 잡아 돌리거나 차를 좀 던지거나 불규칙한 노면을 타거나 해야지만 어느 정도 억지로 느끼려고 핸들을 잡아 돌려야 느낄 수 있습니다. 차 끝만 놓고 보면 셀토스라는 급에서 이 토션빔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펴보면 지금 셀토스라는 차량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대충 옵션을 이렇게 넣어도 한 2,500, 완전 풀옵션을 넣으면 3,0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2,000 후반까지 가는 차라서 4륜을 장착하고 풀옵션을 내면 3,000이 넘고요. 4륜을 빼고 풀옵션을 넣어도 2,900 정도에 육박하는 차인데, 토션빔을 장착한다는 거는 좀 아쉽죠. 이 차가 만약에 뭐 적당히 옵션을 넣어서 한 1,700, 1,800에 파는 차라고 하면 뭐 낮은 급이니까 토션빔 넣을 수도 있지, 뭐 단점은 좀 있지만 수긍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셀토스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 스포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금방 부족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타의 지금까지의 다른 현대 기아 차처럼 DM8도 약간 그랬는데요. DM8도 이 시정 구간 내에서는 잡으면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속력을 좀 높여서 잡으면 이 뭐 제동거리 이런 걸 떠나서 이 브레이크가 주는 불안감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면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브레이크에서 지금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토스가 또 장점이 약간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 있잖아요. 브레이크 패드를 그 철 성분이 함유된 스틸 성분이 좀 함유된 패드 있잖아요. 그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를 선택이 가능해요. 약간 그 현대 TX 있잖아. TX 고르듯이 이 셀토스가 그런 선택이 좀 가능하고, 그런 선택권이 좀 있다는 편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 브레이크 성능을 무작정 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이 셀토스에서 좀 특이했던 게, 옵션 중에 그런 게 있다? 여기 있지, 여기. 이 핸들 밑에 여기, 이쪽. 여기 워머가 있다? 적외선 워머? 그럼 여기서 무릎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 열이 나와.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와이프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건조해줘서 엄청 싫대,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가습기도 쓰잖아. 건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예민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너무 춥지 않을 때 이거 조금 틀어주면 여기가 좀 따뜻하니까 엄청 좋지. 지금 시승 중인 셀토스 2륜구동 1.6 휘발유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핸들 타입이 전자식 핸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전자식 핸들은 C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C타입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깔 수는 없고요. 이건 낮은 급이기 때문에 C타입이 들어가는 게 충분히 맞는 겁니다. R타입이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이 정도 급 차에 C타입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과연 이 셀토스에 장착된 C타입 핸들 이 MDPS는 만족도가 어떠느냐, 이질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이 장착하는 C타입 MDPS가 이질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정도 성향의 차에, 이 정도 급 차에 이 정도 핸들링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 중인 그 셀토스 차량이 4륜구동이 아니라 2륜구동인데 좀 특이한 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드라이브하고 트랙션이 적혀있죠. 여기에 드라이브하고 트랙션이 적혀있는데, 드라이브에 가면 드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트랙션에 가면 트랙션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드라이브에 가면, 여기 한번 볼까요? 드라이브 모드에 가면 모드가 세 가지입니다.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트랙션 모드로 넘어가면 스노우, 머드, 샌드. 이거 뭐지? 스노우, 머드, 샌드? 팰리세이드 4륜구동에서 보던 건데, 이거는 4륜이 장착된 차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트랙션 모드는요 2륜구동을 위한 트랙션 모드고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 트랙션 모드를 4륜구동도 아닌데 머드, 스노우, 샌드를 안 하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이 트랙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쪽 모드에 가면,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2단 출발이에요. 일단 뭐 눈길에서 변속기를 1단에 놓고 동력을 세게 확 전달을 하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운동 마찰력을 이용하니까 확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트랙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머드, 샌드, 스노우에 냅두면 이 동력을 바퀴로 급격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모드인데, 근데 이 세 개의 셋업이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그냥 트랙션 확보하는 건데, 이거 특이하네 진짜. 이거 왜 트랙션을 세 개를 다 나눴지? 마치 다륜인 것 같잖아. 그리고 좀 이 차를 타면서 좀 놀랐던 거, 실내등이 낮은 급임에도 불구하고 LED예요. 근데 LED가 터치야. 제가 누르는 게 아니고 터치예요. 여기 세번을 살짝 딱 닿으면 켜지거든요. 양쪽 한번 쓸어볼까? 편하네, 그지? 생각보다 편하네. 버튼 누르지 않고 깜깜한데 찾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저희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 차량을 좀 주행 중인데요. 이게 뭐 출력이 좀 높아서 풀악셀을 치면 이 젖어있는路면에서 이 스핀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좀 특이한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VDC 켜져 있거든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기판 한번 찍어주세요. 풀악셀을 치면 스핀이 엄청나요. 근데 뭐 날 수는 있는데 고출력이니까. 근데 VDC가 안 잡아줘요. 밟아볼게요. 풀악셀. 지금 작동 아예 안 했어. 지금은 작동을 해도 스핀이 다 나고 나서, 스핀이 끝나고 나서 접지를 찾은 다음에 VDC가 깜빡거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드드득 하면서 스핀이 마구마구 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승 중인 셀토스 차량의 연비는 복합 연비로 12.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인치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4륜구동을 장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또 연비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그냥 한 1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 연비 12km. 문제가 뭐냐면 이 1.6 이 엔진이 조금만 재밌게 운전을 하면 금방 연비 하락이 되게 커져요. 이게 약간 열 관리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금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하거나 고속으로 막 쏘거나 하면 다른 어떤 휘발유 엔진들하고 비교해서 연비 하락폭이 좀 큽니다. 셀토스 1.6 휘발유 터보 차량의 엔진룸이고요. 기존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면, 저희가 디자인 커버는 이미 탈착을 좀 해놨고요. 앞쪽에 흡기 매니폴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고, 뒤쪽 배기 쪽에 터보 차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폴드 쪽에 뭐 웹 센서, 공기 유량 센서 이런 건데, 이쪽에 흡기 쪽에 TPS 같은 거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뭐 기존에 봐왔던 그 1.6 휘발유 터보 엔진 대비해서 뭐 새로운 CVVD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여기 고압 펌프 여기 있고요. GDI 직분사니까 직분사 차라서 고압 펌프가 있고, 뒤에 터보 있는 거 말고는 별로 큰 어떤 차이점이 있진 않고, 이쪽에 CVVT 때문에 그 OCV가 이쪽에 위치합니다. 여기 흡기 캠
배기캠 해서 이쪽에 오일 컨트롤 밸브가 이쪽에서 이제 흡기와 밸브의 타이밍을 조절해 주는 거 정도 말고는 일반 저희가 봐오던 차와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셀토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가장 앉자마자 보이는 거는 대형 디스플레이. 사실 이 차급이 스포티지급 아니잖아요. 그 동생급이거든요. 스포티지보다 동생급이면 코나급이에요. 현대차로 치면 코나랑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차인데, 이게 지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10인치가 넘어요. 10.5인치인가 그래. 이 인치가. 그러니까 이 차급에 10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주니까 만족도가 작살납니다. 차의 이 실내에서의 시각적인 만족도나 차 급이 하나 올라가 보이는 만족도가 있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구를 막는 방법은 이게 아마 DM8 소나타도 그랬죠. 이거 DM8 소나타처럼 이거를 끝까지 하면은 막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끝까지 보내면 X 막힙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따로 여기서 돌려서 막는 건 아니고. 실내 재질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플라스틱, 우레탄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만도 아니고 여기도 플라스틱이네. 몸짝이 100% 플라스틱이구나. 코나랑 똑같다. 이거 너 코나 타다가 플라스틱 도구 오를 뻔했다 그랬잖아. 이거 좀 더한데? 100% 여기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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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플라스틱. 이거 재질 보고 우레탄 고무 같지? 이거 눈으로 보면 고무 같지? 만지면 플라스틱. 물렁임이 없어. 플라스틱이야 완전히. 이쪽에 조사 각도 조절하는 장치 있고요. 앞에 전조등의 이 비추는 각도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기능인데, 뭐 내가 높은 거 좋아하고 낮은 거 좋아하는 개인 기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에 탑승한 어떤 인원이나 트렁크에 짐을 적재한 정도에 따라서 이걸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눈이 좀 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조기 좀 특이하죠. 공조기. 듀얼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 정도 작은 차는 듀얼이 별로 의미가 없기도 하고, 차 급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디스플레이 액정이 이렇게 있는데 좀 고급져 보이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차도 이 클러스터 이오나이저가 있네요.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누르면 여기에도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이게 바로 이 나무 모양에 있는 건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쪽에 블로우 모터 있는데, 이쪽에 있는 블로우 모터 쪽에 클러스터 이어나이저 장치가 장착된 건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약간 향균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건데, 아주 옛날에 현대 기아 차들부터 장착하던 기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열 앞에 중앙 콘솔 쪽에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두 개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12V 파워 아울렛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틱이네요. 여기도 저기 없네. 어떤 고무 패드 같은 게 없어서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차 급이 있어서 너무 까긴 좀 그래요. 그리고 기어 노브 돼 있고, 전자식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 정도 급에 만져지는 느낌이나 감성이나 이런 게 K3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기어 노브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 지원하고 시프트 락 버튼 여기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플라스틱이 도배된 와중에 1열에 이 통풍 시트가 조수석까지 마련이 되었다는 거. 이 원래 약간 고급 옵션인데, 이거 누르면, 요즘에 이거 다 있죠. 현대기아 요즘에 이거 누르면 뒤에 후방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헨따 버튼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헨따 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경사로 저속으로 주행하는 장치인데 거의 쓸 일 없으십니다. 이런 거는 이거 별로 쓸 일 없어. SUV들이 좀 있는 건데. 뒤로 가서 컵홀더 한번 볼까요? 이거 까도 되는 거 맞잖아. 아니, 커피 마시면 안 돼, 이 차는? 넘어가잖아요. 이 잡아주는 게 없어. 여기 약간 좀 작고 여긴 좀 큰데, 이거 좀 오반데? 아예 없네. 그리고 센터 콘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코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에만 부직포 있고요. 주변에는 뭐 없고요. 이게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팔을 올려놓고 계속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기어 노브 쪽은 그래도 약간 손이 닿는 쪽은 가죽이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위에 손을 대면 플라스틱 독이 오를 수 있어요.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그다음에 센터 콘솔, 요 세 가지에만 가죽 질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위에 한번 볼까요? 이게 룸미러인데 룸미러에 아무것도 없죠.
예, 소나타에서 봤던 것처럼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룸미러에 원래 SOS 뭐 하이패스 버튼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버 버튼 이런 데 있고요. 아마 하이패스 카드도 이게 넣게 되면은 이런 데 들어갈 거예요. 예, 이쪽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사용상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바이저 한번 내려볼까요? 선바이저 자체도 저게 아니에요. 직물 같은 게 아예 없어. 100% 플라스틱이야. 급이 좀만 올라가도 여기 직물 같은 거잖아. 그래갖고 여기가 때가, 맨날 이거 만지면 여기 때가 타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플라스틱이고 열어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눌러야 켜지는 타입.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셀토스 2열로 넘어와 있는데요. 레그룸은 괜찮네요. 지금 운전석 맞춰놨죠? 네. 운전석 맞춰져 있는데 레그룸 이 정도면은 뭐 발 놓는 공간 이런 거 훨씬 괜찮고요. 레그룸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옵션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도어 포켓이 이 낮은 급이 인조 가죽으로 된 그물망이 아닌 인조 가죽이네 하고 봤더니 운전석은 없습니다. 운전석은 이게 비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 송풍구 없죠. 근데 이 급의 차는 송풍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급은 까긴 좀 그래요. 어차피 원래 이 발밑에선 나와요. 2열도 발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의 최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 정도 앞에 있는 공조기만으로도 충분히 뒤에까지 감당이 돼서 있으면 좋겠지만 뒤에 송풍구가 없다고 깔 수는 없죠. 유리창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중요합니다. 소나타급 이상에서는 웬만한 차들이 유리창이 끝까지 내려가지만 2열이 아반떼급이나 이 낮은 급에서는 이 2열 유리가 끝까지 안 내려가서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다 내려가네. 개방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요만큼까지 올라와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개방감 나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2열 1열 문짝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2열은 진짜 완전 플라스틱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공간으로서 잘 해내는 현대 기아기 때문에 2열에도 여기에 물병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B필러도 당연히 직물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C필러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아이소픽스 시트 볼까요? 여기에 그 플라스틱 덮개 있는 타입이 좀 더 좋긴 한데 이거는 시트 사이에 숨어 있네요. 이렇게 뭐 사용상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그 플라스틱 덮개로 있는 게 좀 더 있어 보이고 사용이 좀 더 편한데.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암레스트가 없네요. 뒤에 계신 분들은 페트병에 있는 음료수만 드셔야 되고요. 컵에 있는 음료수는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당연히 헤드레스트가 있고요. 가운데도 3점식 벨트 마련되어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 없고요. 보시면 2열에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룸 램프가 LED예요. 2열이. 1열도 그런데 2열도 룸 램프가 LED로 되어 있다는 거. 이 급에 있어서는 약간 고급 사양인 거죠. 셀토스 차량의 트렁크인데요. 기존의 코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엄청 넓은 게 느껴지고 코나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큰 캐리어 하나만 넣어도 거의 꽉 차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코나 대비해서 길이 자체가 21cm나 좀 긴, 코나 대비 훨씬 차가 좀 커서 트렁크의 만족도는 코나 대비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코나는 진짜 SUV라고 부르기에 아무리 차가 작아도 좀 어려웠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하나 넣으면은 좀 끝나는. 물론 이 위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가면 이렇게 돼. 뭘 더 넣으면은 이 문에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타이어 수리 키트 있고요. 근데 원래 여기 저기 없나? 없는 것 같아. 뺀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아. 수납함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좋을 텐데 수납함 자체가 없어. 그냥 타이어 수리 키트 스티로폼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마감도 좀 잡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하는 거 말고도 여기도 안 돼 있네. 여기도 방음 마감이 안 돼 있고 여기도 방음 마감이 안 돼 있어. 근데 아무튼 트렁크의 활용 공간은 훨씬 뛰어나서 좋은 것 같고 이건 카시트 장착했을 때 테더라고 해서 카시트 할 때 쓰는 거고 지금 6대4로 폴딩 가능하고요. 6대4 폴딩 가능한 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나? 이제 안 나오고 좀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그런 게 있고 실내도 트렁크 조명이 이쪽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근데 저거 할 수 있다? 팰리세이드 때 여기 있던 조명 완전 오졌잖아. 이거 옵션으로 넣을 수 있어요. 선택하면은 트윅스 같이 선택하는 건데 여기다가 LED 조명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아 셀토스 1.6 휘발유 터보 차량 그리고 전륜구동 버전을 쭉 한번 타봤는데요.
하필 오늘 저희가 이 셀토스 차량을 시승할 때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이 1100고지까지 올라가서 코나가 했던 것처럼 좀 다이나믹한 운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극한까지는 몰아붙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상 여행에서 좀 과격하게도 해보고 완전히 개언더가 날 때까지 핸들도 잡아 돌려보고 했는데 기본 밸런스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서 뭐 운동 성능에 있어서 나쁜 점수는 주고 싶지 않고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나 대비해서 차도 많이 커진 만큼 이 차의 서스펜션 셋업이나 이런 게 너무 스포티하고 딱딱하고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코나에서 좀 망설였던 분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셀토스, 디자인도 예쁜데 이 셀토스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차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웠고요. 지금 뭐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시승했던 셀토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섭지커즈에서 지금까지 저는 맥스페어의 박승원, 기아의 셀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